어두운 새벽,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황급하게 지나가고 그 뒤로 여성을 쫓는 한 남성. 내 개뿔서 죽는다 내가 지금 뭐 들고 냈다 또뭐 무기 들고 오네. 아니 일단 피해 무조건 피해 그냥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그냥. 나와라. 뭐에 화가 났는지 남성은 급기야 손에 벽돌을 들고 쫓아갑니다.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데요. 이들은 바로 직전 술자리를 갔던 중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손에 벽돌을 들고 누군가를 막 쫓아가는 영상. 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벽돌 들고 막 쫓아가는 그 직전에 술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게 2023년 12월 16일 새벽 3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사실 금요일 밤부터 술자리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부부들끼리도 다 알고 있는 개인 모임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분 주장에 따르면 과거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부부가 자기가 그 부부를 험담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오해를 받았던 부부 중에 남편 쪽에서 왜 내 험담을 내 아내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아내한테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왜 남의 가정에 파탄을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건 제보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상대방 부부 중에 남편 쪽이 계속 비아냥거리다 나중에는 제보자의 딸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비아냥을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분이 화를 못 참고 먼저 저 남성의 뺨을 한번 때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화가 난 남성이 제보자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주변에서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처음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몸싸움으로까지 커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술집을 나와서까지 바로 그 벽돌이 그제서야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집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남성도 이 제보자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CCTV가 없는 근처에서 한 차례 이제 세게 주먹으로 이 여성의 턱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그냥 맞으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턱뼈가 완전히 골절돼서 수술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막 도망을 쳤고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남성이 끝나질 않고 흥분을 못 가라앉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저렇게 벽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날 그래도 다행인 게 상가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추가 폭행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제보자분도 처음에 이 남성의 뺨을 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쌍방 폭행이긴 합니다만 뭐 여성이 때린 뺨을 맞고 뭐 큰 데미지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멀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턱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 정도면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행으로 지금 엑스레이 나오고 있는데 전치 8주의 턱뼈 골절 지금 보이죠? 아, 금이 같네요. 보이죠? 금 같습니다.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치료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해 남성 얘기로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급여 제한 여부 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라고 해서 요거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그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수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서류 제출할 때 직원한테 맞고소 당한 게 없어야 된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보자 당당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향후 치료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는 구상권 청구가 본인한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보자가 먼저 이 때린 뺨, 그러니까 외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뭐 물론 당연히 남성도 아팠겠죠. 자, 이 1,5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가해 남성도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도 이 제보자가 보기에 이 가해 남성의 태도 점점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돈 뜯어내려고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남편한테 전해서 지금 형수랑 둘이 짜고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전하고 형수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형수가 원래 이빨이 비뚤비뚤하고 입이 나와서 턱도 내가 때린 남자한테 이렇게 맞는다고 턱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불로 수술한 거다. 돈 뜯어내려고. 싼 거지. 끝까지 가보자. 내가 그거를 보니까 너무 또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치아가 원래 삐뚤고 입이 나왔다? 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 남성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남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제보자 험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제보자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는 지금 형수랑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해서는 제보자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남자한테 이렇게 맞는다고 턱이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SNS를 통해서 제보자의 남편을 좀 빗대서 싼거지라고 하거나 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좀 심한 욕설과 함께 조롱하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뭐 보신 것처럼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또 나왔다는데요. 이 제보자와 가해 남성 통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피해자가 법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구나 지금. 선생님 기대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미 나는 경찰이면 경찰을 저한테 잘못할 거 했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 처벌이 없겠다고. 아니, 요새 잘못했다 하잖아 그래. 아니, 뭘 원합니까, 도대체? 돈을 원합니까? 뭐 잘못했다는 거 원하는 겁니다. 다 원한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지금 일단 제보자 역시 제보자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혹시 반론 있으시면 뭐 보내주시기 바라는데 제보자 지금 말씀하신 건 보신 것처럼 치료비만 1,5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 쪽에서는 무슨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서 이 민사상 손해배상 더하기 이 형사 지금 아마 절차도 고소도 한 모양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뭐 합의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만 원으로 지금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치료비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료비 자체도 500만 원도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 쪽에서는. 그러면서 그 지금 피해자인 형수도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난 1월에 제보자가 벌금 통지서를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가 이 지금 제보자를 또 폭행으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벌금은 50만 원 나오는데 이 벌금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저 국가배상으로 공단에서 먼저 급여를 일부라도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려면 완전히 피해자여야 되는데 이게 쌍방폭행건이 돼버리면 그렇게 도와줄 수가 국가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여 제한 여부니 이런 거 다 헛된 것이 됐던 거죠. 자, 뭐 쌍방폭행이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자가 먼저 때렸으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맞받아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야, 8주가 상당히 큰 거죠. 골절이 상해 특수 폭행 협박 이 등으로 지금 징역 10월이 나왔는데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징역 10월이 나오면 법정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 1,000만 원 정도 공탁을 했는데 더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로 보입니다. 합의할 여지를 주기 위해서 원래 실형 때리면 실형하면서 구속할지 말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가서 재판받을 때 합의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라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2심에서도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피고인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듯이 쌍방폭행이보다는 한쪽에 지금 상당히 큰 골절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도망가는 사람 벽돌 들어서 또 다시 그랬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2심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일단 민사소송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또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다만 지금 항소심에서 1심에서 구속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보자 측에서는 좀 이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 가서는 적어도 피해에 대한 회복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 실형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남성 쪽에서도 실형으로 복역을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온전하게
이 배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